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엔스로픽에서 공개한 MCP, 그러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AI랑 외부 도구를 연결해 준다니 편리하긴 한데, 동시에 새로운 보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공유해주신 블랙홀 블로그를 보니까요. MCP 환경에서 툴 포이즌 어택, 우리말로는 도구 오염 공격이라는 꽤 흥미로운 취약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도구 오염 공격이요? 네, 이게 뭐냐면 MCP 서버에 있는 도구 설명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래 하려던 걸 교묘하게 바꾸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용어들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MCP 구조가 보니까 호스트, 그러니까 사용자 화면이 있고 그 안에 클라이언트라는 모듈, 그리고 외부 시스템 연결을 담당하는 서버,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 쪽에는 실행 가능한 함수인 툴, 미리 정해진 지침인 프롬프트, 그리고 추가 정보를 주는 리소스 같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바로 이 툴이랑 그 디스크립션, 설명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도구 오염 공격,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 내용들 위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간단히 말하면요. 공격자가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툴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도구 설명을 만들어서 MCP 서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서버에 접속해서 해당 도구를 쓰려는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겪게 되는 거죠.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요? 좀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특정 도구만 쓰도록 살짝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편집 같은 걸 할 때 문서 맨 끝에 해킹 테스트 바이 BK 뭐 이런 식의 엉뚱한 문자열을 실적 추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블로그에 나온 POC, 개념 증명 사례가 아주 딱인데요. 그거 저도 왔어요. 클로드 데스크톱 사용자가 악성 레딧 MCP 서버를 쓰다가 그 설명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MS 워드 문서 끝에 이상한 글자가 막 붙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설명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일 텐데요. 그게 핵심인데요. 그 악성 설명이 UI상에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펼치기 같은 걸 눌러야만 보이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다고요? 네.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사용자들은 설마 여기에 문제가 있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시스템을 믿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교묘한 함정인 거죠. 기본 설정을 그냥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당신은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 출처가 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MCP 서버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추가할 때는 반드시 그 도구 설명을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가 평소랑 좀 다르게 행동한다. 뭐 예를 들어 갑자기 특정 파일에 너무 자주 접근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 통신을 시도한다거나 그러면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요. 개발자 쪽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서버 개발자나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요? 서버 개발자들은 당연히 도구 설명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 또 악성 코드가 혹시 삽입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죠. 보안 강화는 기본이고요. 클라이언트 쪽은요? 클라이언트 개발자 쪽에서는 AI가 실제로 참고하는 그 전체 도구 설명을 사용자에게 가감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숨겨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설명이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는지 검증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각 도구가 서로 영향을 못 주게 격리하는 샌드박싱 같은 기술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들어보니까 AI 모델 자체가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완벽하게 간파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AI가 외부 도구를 빌렸을 때 그 도구 설명서랑 실제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걸 인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당신의 그 의심과 확인, 이게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기본적인 경계심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 도구 오염 공격,
툴 포이즈닝 어택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새로운 기술에는 늘 새로운 과제가 따르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점을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번져볼 질문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번 소스에서는 도구 설명을 직접 조작하는, 그러니까 명시적인 공격을 다뤘잖아요. 근데 동시에 UI 디자인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슬쩍 감춰지는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공격 코드 자체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이런 명시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AI와 외부 도구가 연동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아주 미묘하게 비틀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뭐랄까 다른 종류의 취약점은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AI가 사용하는 이 도구들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믿고 검증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